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속초 영랑호 생태 탐방로가 10월 말 준공을 앞두고 공사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 반발을 뒤로하고 속초 북부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 장의 연탄으로 마음을 나누는 연탄은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 연탄 기부가 크게 줄어들어 관심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강원도민이 전체 80%를 넘었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도민도 64%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미접종자의 접종과 고령층 접종자의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하는 아시아 유소년 축구대회가 내년 5월 춘천에서 열립니다. 올해 개장하는 손흥민 체육공원을 무대로 춘천이 축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김나영 아나운서 혹시 노후 준비하고 계세요? 노후 준비, 저는 아직이요. 네, 아직은 젊으니까라고 그렇다고 할까요? 해두겠습니다. 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4대 보험으로 국민연금 같은 거 많이 들고 그쵸. 있잖아요. 이 퇴직연금도 하나의 노후 대비 수단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최근에 이 퇴직연금을 중도에 깨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야, 노후를 대비해야 할 퇴직연금을 벌써 찾아 쓴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 62%가 집을 사거나 또는 전월세 보증금 때문이라고 하네요. 맞아요. 지난 4년 반 동안 무려 서울의 아파트값이 2배 이상 올랐으니까 퇴직연금까지 깨는 경우가 허다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라도 집값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이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전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 예정인 다음 주 거리두기 조정안이 일상회복 체계 전환 전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소식을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1,961명입니다. 2주 전보다 21.2% 감소한 수치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4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행 규모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일까지 2차 예방접종률은 전 국민의 59.6%,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하면 접종 완료율은 70%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13일 일상회복체계전환준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체계전환 준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유행 규모가 더 증가하지 않고 정체 또는 감소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 치명률이나 중증화율 등에 있어서도 큰 변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되면서 예방접종률이 올라간다면 11월부터는 이러한 체계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일상회복 체계 전환의 전제 조건은 백신 접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 유행이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8주간 발생한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는 13.1%에 불과했습니다. 또 본인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그 가족과 사회 전체 안전을 위해서 접종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2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482명, 이 중 은평구 확진자는 15명, 양천구 확진자는 17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민들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강원도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은 12일 14시를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도내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자가 122만 3천여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0%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도민도 97만 9천여 명으로 64%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집단 면역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미접종자와 접종 6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자는 추가 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해시가 오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는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1명으로 지역 내 확산세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밤 10시까지 운영되던 유흥 단란주점과 노래 연습장의 운영 시간은 자정까지 연장되며 식당과 카페도 자정까지 매장 내에서 취식이 가능합니다. 지난 11일 오전 동해 추암해변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30대 남성이 12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9시쯤 동해 추암 출렁다리 인근 해상에서 해루질을 하러 물에 들어간 A씨가 실종돼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실종된 A씨는 12일 오전 10시 30분쯤 인근 발전소 저수조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일행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각종 소송과 환경 논란을 일으켰던 속초 영랑호 생태 탐방로가 10월 말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입니다. 네, 부족했던 속초 북부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길이 50m의 부교 공사가 한창입니다. 호수 옆에서는 영랑호에 놓일 부교 조립이 진행됩니다. 속초시가 북부권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작한 영랑호 생태 탐방로 사업. 그동안 일부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 법정 소송까지 진행됐던 사업이 최근 재개되면서 공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곳 영랑호에 설치되는 부교는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물에 떠있는 뗏목 형식으로 조각조각 연결됩니다. 오는 10월 말쯤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부교를 통해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도 있습니다. 영랑호수를 무리를 걷는 듯한 느낌의 부교와 설악산의 울산바위와 동해바다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원형 광장이 설치되어 앞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영랑호 일대 시민들은 부교 건설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부족했던 관광 인프라로 인해 남부 지역에 쏠렸던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북부권 쪽이 저쪽 남쪽보다 조금 열악한데 저거 하게 되면은 주차장도 넓게 확보되고 해서 이쪽 북부 뭐 이렇게 관광들 찾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영랑호 생태 환경의 악영향이 불보듯 뻔하다며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 향후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영랑호 생태 탐방로 사업. 개발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맘때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은행의 문이 열립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연탄으로 추운 겨울을 내야 하는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이 시작됐는데요. 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 연탄 기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관심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침 저녁 찬바람에 부쩍 쌀쌀해진 날씨.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하는 이웃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지게에 연탄을 짊어진 봉사자들이 줄지어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손에서 손으로 전달된 연탄은 창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불을 지펴서 이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한다면은 이 코로나19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서민연료로 오래전 각광받던 연탄. 90년대만 해도 연탄으로 겨울을 나던 집의 60%를 차지했지만 도시가스나 기름 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연탄을 떼는 집은 점점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10만여 가구가 연탄으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올해 연탄 나눔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재개식이 12일 열렸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원주 지역 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30만 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모금된 연탄은 약 7만 장. 코로나19로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목표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밥상 공동체는 에너지 빈곤층에게 연탄 한 장은 생존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나눔의 손길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전년 대비 연탄 후원이나 봉사자가 대략 한 50% 정도 감소가 돼가지고
이대로 가면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오늘 연탄은행 문을 이제 활짝 열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난방 연료인 연탄.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최근 3년간 전국의 발전소가 주변 지역 인재 채용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 발전소 주변 지역 인재 채용률이 전체 채용 인원 대비 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남부발전 삼척본부는 최근 3년간 주변 지역 인재 채용이 전무했으며 강릉에 있는 영동에코발전본부도 1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발전소 본사들이 있는 혁신도시는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에 따라 450명을 채용해 발전소 주변 지역 인재 채용보다 5배가 많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시가 손흥민과 함께하는 아시아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과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손아카데미 감독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5월 대회 개최를 밝혔습니다. 이 대회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권 6개국에서 12세 이하 선수들이 참여해 6일간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올해 손흥민 체육공원 개장이 되는데요. 그 개장에 따라서 축구가 본격적으로 우리 도시와 이렇게 같이 연결되게 하는 그런 대회를 좀 만들고자 해서 시작. 축구 꿈나무들의 롤모델인 춘천 술친의 손흥민 선수는 대회 개회식과 폐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체납단속팀이 고속도로 통행료 전국 미납 최고 차량을 6개월의 추적 끝에 강제 인도했습니다. 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경상북도 가산영업소 인근 체납 차량 차적지에서 해당 차량을 단속해 강제 인도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량은 하이패스 카드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의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이용해 18개월간 1,300여 건 3,5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본부는 해당 차량을 공매 처리해 미납 통행료를 정산하고 추가 고액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영월 주민 10명 가운데 7명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월군은 12일 기준 군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이 70.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원도 평균 2차 접종률 63.6%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영월군은 질병청의 접종 계획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지역 위탁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대학교가 교육부가 주관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원대는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인 2030년 세계 100대 대학 진입 목표 달성 프로그램 운영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육의 질 향상 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A등급을 획득해 혁신 역량 사업비 84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 기본 역량 강화와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네오바이오텍은 12일 원주시청에서 채용 설명회를 열고 회사 소개와 모집, 직종별 채용 설명 등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원주 기업 도시에 본사와 공장을 건립 중이며 생산, 품질 관리 등 분야의 지역 인재 5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화천에서 전국 단위 파크골프 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먼저 제11회 대한파크골프협회장기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13일부터 이틀간 화천군 산천어 파크골프장에서 열립니다. 또 오는 15일에는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주최하는 제1회 왕중안전 선발대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